변호사님, 오늘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한글날. 네. 네. 또 뭐 아웅산 테러. 네, 맞습니다. 오늘이 하시더라고요. 아웅산 네. 테러 31주년. 31년이죠. 예, 31년째 되는, 예. 꼭 31년째 되는 날인데. 당시에도 우리 예, 께서만을 그때 그러신 게 있습니다. 83년 네. 10월 9일 날 그 아웅산 참사가 있었는데, 네. 예, 그날 그 비가 왔어요. 네. 그 갈 때. 근데 그때는 막 사람들도 학생 막 연도에 나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태극기 막 흔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오늘 또 그날처럼 비가 오는데, 네. 태극기는 임들의 유해에 다 덮여 있다. 그래서 네. 17 우리 그 차관, 장관, 국무위원 부총리, 17명.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동아일보 사진 기자였던 이중현 기자도 그날 풀 기자로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왜 전두환 대통령이 그 참사에서 피해 갔냐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 고막까지 찢어진 그 최재욱 장관이 네. 저하고 가까워서 한번 얘기를 쭉 다 들었더니 네. 미얀마에서는 대통령이 순방을 오면은 외무장관이 그 다음날 모시러 간답니다. 네. 가는 중에 차가 고장이 났어, 외무장관. 네. 그래가지고 다른 차를 기다려서 가느라고 30분이 늦은 겁니다. 네. 근데 10시에 이계철 주 버마 대사가 태극기를 들고 세단이 들어오니까. 네. 근데 그 사람 이계철 대사가 전두환 대통령 줄 알고. 100개 전 대머리라. 네. 그러니까 그 북한 쪽에서 바로 왔다. 제대로 정각에 왔으니까. 네. 그래서 포탄을 눌러가지고 아. 전 대통령은 부부는 살았다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을 보고 참 너무 안타까운 일도 많고 그런데 네. 우리 그 코미디언 중에 그 심현섭이라는 그 개그맨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분 부친이 심상우라고 국회의원이었어요. 네. 광주 국회의원이었어요. 전남매일 네. 사장이었는데. 네. 그분은 왜 그러면 거기에 갔냐면 그때 광주 사태도 있고 이럴 거니까 광주 출신 국회의원을 총재 비서실장이라는 자격으로 초선으로 같이 가서 그날 네. 돌아가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기백 국방장관을 하신 분이 생존하셨죠? 네. 합참의장인데 그게 왜 살아났냐, 그게 참 희한, 운명이라는 희한한 거예요. 이 떨어지는데 모자를 썼지 않습니까? 네. 그 모자에 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챙이 엄청난 거를 막아줬고, 네. 그 다음에 여기 훈장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견장. 네. 이런 것이 파편이 달아져서 부관이 끌어내서 목숨을 건지고 나중에 국방장관까지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당시에 그 희생당한 뭐 서석준 경제부총리라든지 이범석 전 장관, 김재익 예. 경제수석, 아주 뭐 당대 엘리트. 예, 당대 진짜 엘리트들이었잖아요. 경제는- 서석준 장관은 총리는 42살이었더라고요. 네. 네. 아주 42세. 장래가 촉망되는 분이었는데 네. 북한이 그 아웅산 작전을 한 그 기획은 네. 전두환 대통령 인기가 좀 없으니까 네. 그 양반을 제거함으로써 네. 남한의 민심을 좀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정반대로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북 경계심이 훨씬 더 강화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와 비슷한 것이 엊그제 오는 그 3인이 갑자기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그것도 일종의 정치적인 공세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에서 유모 의원이 네. 아니 그쪽에서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만날 용의가 있다 해갖고 체면을 구겼느냐 고 비판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사실이 그게 아니더군요. 사실이 그게 아니고 그쪽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네. 대통령을 비밀리에 만나자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3인이.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건방지기 짝이 없죠. 네. 아무런 프로토콜도 없이 의전 절차도 없이 자기들이 무슨 보따리를 가져왔다고 대통령을 단둘이 4명만 만나자 이거예요. 다 빼고 김관진 실장도 빼고.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네.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안 만나겠다고 갔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얘기가 지금 정통한 방금 나온 보도를 제가 읽고 왔습니다. 방금 나온 보도.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보도. 그러니까 그 보도 자체가 사실 여부는 다시 확인해야 하게 되겠지만, 네.
그쪽에서 좀 황당한 무리한 요구를 말도 안 했기 되는 때문에, 요구를 네. 했기 때문에 그건 네.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안 만나고 가겠다. 이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확인이 좀 예, 필요하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냥 남한 정책 당국자를 쪼무락쪼무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의 정치적 공세 이런 것이 우리가 워낙 이제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보니까 네. 저것을 악용한단 말이에요. 네. 악용하니까 아무리 늦어도 원칙을 지키는 한에서 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조그만 걸 가지고 막 비판하고 어쩌고하는 건 좀 삼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김정은이 지금 오늘로써 36일째 잠적이고 내일이 바로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나올 거냐 말 거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유엔에서 김정은을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을 그런 국제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요? 좀 변호사님. 저는 사실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모든 국민의 열망이 있죠. 뭐 반인권 혐의는 뭐 누구보다 전 세계 누구보다 짙은 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국제형사재판소 ICC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회부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ICC는 사실 98년도에 로마 조약에 근거해서 설립이 됐는데 그 조약에 가입한 국가 아니면 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가입을 했거든요. 2003년도경에. 근데 네. 뭐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미국만 해도 아직 비준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입도 하지 않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강제로 그 재판에 회부하기는 참 절차상으로 난점이 있다. 다만 이렇게 지금 회부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유엔 결의 자체가 어떤 북한에 대한 굉장한 압박이 될 네.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채찍질하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속변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네. 그 문제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세계의 인권단체나 유엔까지도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이토록 신경을 쓰는데 그렇죠. 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인권법이 제한돼가고 10년이 넘어서 저렇게 저 모양 저 꼴을 하고 앉아 있어요. 네. 그러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럽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차제에 19대 국회가 그들의 최소한도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네. 그것이 막대한 영향을 북한에 만들고 북한의 요독 수용소니 그만 수만이 많이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야당 국회의원만 그걸 모르고 앉아 있어요? 어제도 지금 북한에서 유엔에서 유엔이 자기들 인권 설명회를 했어요. 네. 북한이 유엔에서 처음으로 한 건데 자기들 정치범 수용소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교화소만 있다. 교화소. 예, 대한민국 정부 대변인이 그 문제에 대해 커멘트하는 것도 안 나와요. 네. 그러잖아요. 웃기는 거죠. 이 정부 대변인이 뭐 하는 거예요? 국회는 뭐고 새누리당은 뭐 하는 겁니까? 어제 코멘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저 외교부 대변인이 뭐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제 남과 북 사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같이 대화의 주제로 올려놔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는 했는데 아주 강하게 좀 강하게 나왔죠. 했어야죠. 네. 강하게 했어야죠. 김정은이 지금 평양 북방 특각에서 요양 중이다 이렇게 좀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내일 정말 나올지 아니면 오늘 밤에 사실 전야기 때문에 전야 무슨 여러 가지 중앙당 보고대회라든지 이런 게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열리게 되면 김정은이 또 나올지 이런 근데 것도 한번 좀 우리나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이 아주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한테 들었냐니까 차석에서 김양건 비서한테 물었더니 어떠냐 그러니까 좋다고 그랬다고.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나 일국의 통일부 장관이 네.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건강이 어떤가를 그래 남쪽으로 내려온 김양근 비서한테 건강이 어때요? 어떻다고 얘기하겠어요? 좋다고 했는 얘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느낌 우리 말하는 톤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죠. 저는 얼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